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포스코가 황무지의 금싸라기 땅을 발견했다. 한국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 포스코가 보유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푸에르토 리튬 염호의 최종 매장량 평가 결과 리튬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가량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연간 2만 5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20년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탐사 결과 예상보다 30년 늘어나 50년 이상 지속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리튬 가격이 반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면서 3,300억에 구입한 호수의 가치가 무려 35조 원에 달하는 평가를 받으며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린 것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지난해 7월 톤당 5,000달러에서 지난 2월 톤당 11,000달러로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 호조 등으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덕분입니다. 올해 1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0에서 470%까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한 염원의 리튬 농도는 리터당 평균 921mg의 고농도로 측정됐습니다. 이 농도는 염수 1리터에 녹아있는 리튬의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농도가 높을수록 적은 염수에서 많은 리튬 추출이 가능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며 리튬 가격이 2017년 말에 톤당 23,000달러대까지 오르면 가치가 7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 호주 갤럭시 리소시스에서 17,500헥타르의 아르헨티나 염호를 3,3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관건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관건을 획득해 포스코가 보유한 관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22,800헥타르에 달합니다. 포스코는 2018년 호주 필바라 미네랄스에서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정광을 장기 구매하기로 한 데다 아르헨티나 염호를 통해 리튬 원료를 추가 확보하게 돼 원료 수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년 안에 연간 6만 5천 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국내 배터리 고객사들의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는 등 포스코 그룹의 신성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기차 전반적 사업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가져다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2차 전지 사업 가치 사슬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생산사, 양응극제와 전고체 등 2차 전지 소재 생산사,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를 가공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원료 공급사, 그리고 전기차 완성 제작업체로 구분됩니다. 이에 한국은 배터리, 소재, 원료, 완성차까지 모두 섭렵해 가히 독보적인 전기차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응극제와 이들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을 모두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기반으로 소재 가치 사슬을 완성시킬 방침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을 자체 공급하고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체제도 구축에 나섭니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은 전기를 생성 충전하는 역할을 하고 니켈은 운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흑연은 전기 생성을 위해 양극재에서 방출된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다시 방출하는 기능을 지녔고 안정적 소재로 평가돼 음극재 원료로 쓰입니다. 포스코는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 생산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온 샘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재련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기분 좋은 소식은 중국의 전량 의존 중인 음극재 원료 흑연의 수급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흑연 광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튬 배터리 이후에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받는 전고체 전지의 소재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기존 2차 전지는 전지의 양음극 사이에 액체 성분의 전해질을 통해 전기가 생성 충전되는 방식인데 전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 증대, 충전시간 절약 등이 가능합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부터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2차 전지 소재 일괄 공급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 우위에 기반해 2차 전지 소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으로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불리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국가입니다. 전기 완성차에서부터 시작하여 핵심 부품인 배터리 그리고 소재와 원료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지한파 요시노 아키라도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밝히며 발전한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러 자주 한국 업체에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를 이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배터리 사업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잇따라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증명하면서 2021년에도 K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치솟는 분위기입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글로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대비 21% 늘어난 142.8GWh를 기록한 가운데 세계 점유율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2위, 삼성 SDI가 5위, SK이노베이션이 6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현재 세계 점유율 1위는 중국의 CATL로, 이는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의 모델 3에 CATL LFP 배터리가 전량 탑재되었고 판매량 상승으로 인한 단기 호재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장거리 모델이나 고성능 모델에 탑재하기는 부적합해 테슬라의 상위 모델인 롱레인지와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에는 LG의 원통형 NCM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이는 곧 주행성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데 중국 내에서도 모델 3에 LG 배터리를 탑재해달라며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현재 한계에 이른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재 내 니켈 함량을 높이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향상돼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셀 내의 열도 증가에 폭발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국 CATL은 기술력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지 못하였고 이에 LFP 배터리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CATL에 NCM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완성차 업체 광치의 전기차 아이온S에서는 최근 4개월 동안 3차례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량 회수 처리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CATL은 자사가 LFP 배터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경영진은 기술력의 한계라 말하기보다 높은 가성비를 위해서 택한 결정이라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니켈 함유를 비약적으로 늘려 높은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성까지 겸비한 차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중국 업체와 추격차를 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배터리의 활약은 연간 경영 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전지부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연결 기준으로 반영하는 LG화학의 2020년 매출액은 30조 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185.1% 증가한 2조 3,5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같은 해 4분기에 4,972억 원의 매출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기록한 2,250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삼성 SDI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기록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 2,948억 원과 6,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와 45.2%가 늘어났습니다. 포스코가 소재와 원료를 K배터리 3사가 배터리팩을 만든다며 완성차를 담당하는 현대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면서 한국 전기차 기술력을 알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연일 호평을 받으며 사전 계약 첫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난 25일 총 23,760대가 계약됐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의 대장으로 꼽히는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량을 하루 만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모델 중 역대 최다 사전 계약 대수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아이오닉의 국내 판매 목표인 26,500대를 첫날 계약 대수로만 약 90%를 달성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물론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는 기존 현대차 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전조등과 후미 등의 파라메트릭 픽셀이 매우 이색적이며 깔끔한 직선 라인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모터힐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펠리쉐이드보다 긴 휠베이스가 인상적이고 앞좌석이 최적의 각도로 젖혀져 탑승자에게 무중력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루 만에 사전 계약 물량이 완판되는 등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3,000대 한정으로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준비된 물량의 3배가 넘는 1만여 명이 몰려 완판되었습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아이오닉5 공개 이후 차량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23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11월까지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15만 9,166대를 판매해 브랜드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의 올해 판매 목표인 국내 2만 6,500대, 글로벌 기준으로 7만 대를 잡았고 내년 이후에는 연간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순위는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의 희망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땅과 인구로 한국을 감히 소국이라 지칭하며 속국 취급하였지만 한국은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전자산업의 쌀인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한 데 이어 이제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원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이 13억의 중국을 가볍게 압도하고 있으니 가히 일당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를 감행하였으나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1년 만에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며 오히려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에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